이제 1분 정도 남았고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좀 밸류 체인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들 출근 중이시려나요? 요즘 위드 코로나 점점 진행이 되고 있어서 출근하시는 분들도 점점 계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재택근무 하셨어도. 네. 날씨도 좀 추워지는 중이고 올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오늘 금요일이니까 네, 일님도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WW님 또 반갑습니다. 네, 리사님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7시가 됐으니까요. 바로 시작을 들어갈게요. 오셔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근데 가끔 저 이제 이 다른 분들 오시기 전에 이렇게 시작을 하냐라고 물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찍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오신 분들에 맞춰서 시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보통 시간이 되면. 그다음에 가경님, 이따님, 인스님도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야기하다가 좀 이런 부분은 좀 더 궁금하다 혹은 이런 내용들은 내 생각은 또 좀 다르다라는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오픈 채팅방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픈 채팅방은 클럽하우스는 메시지 주시거나 그다음에 카카오음은 저 확성기 버튼 통화하시거나 제 프로필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언님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고 KI님도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말씀 들어가면은 오늘 제목은 조금 길어요. 근데 사실 메인 그 키워드는 밸류 체인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뭐 단순히 밸류 체인이다 라는 거 자체보다는 조금 이제 사업을 기획하거나 비즈니스를 기획하시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 자체가 꼭 오늘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이렇다라고 정답을 내리는 건 아니지만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밸류 체인에 대한 얘기를 사실 며칠 전에도 했고 다른 세션에서도 몇 번 얘기는 했어요. 프레임워크의 뭐 개념 얘기할 때도 그렇고 최근에 그걸 어떻게 하면 사업 기획에 더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몇 번 밸류 체인 이야기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밸류 체인이라는 거를 다른 프레임워크랑 좀 같이 언급은 했지만 내용 자체가 방대하다 보니까 따로 빼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 디스럽션이라는 단어는 붕괴라든지 파괴 이런 내용이긴 한데 나쁜 의미는 아니고 기존에 있던 어떤 구조를 재구성한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도 물론이고 어떤 내부적인 분석을 할 때 많이 쓰이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거나 내 비즈니스나 내가 생각하는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개념이기도 해서 그런 취지에서 좀 이 내용을 잡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목차를 얘기를 드리면은 일단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부분과 어떤 기업이나 어떤 비즈니스와 연관이 되는지 인트로를 좀 얘기해 드리고 나서 밸류 체인 혹은 가치 사슬이라는 것의 일단 정의 그리고 존재 이유를 전반부에 말씀드릴 거고요. 중반부부터는 조금 더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구조화해서 우리가 논리에 맞춰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중반부에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가. 그다음에 후반부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디스럽션이라는 그러니까 붕괴나 파괴라는 단어이지만 그게 주는 이 기존의 밸류 체인이나 가치 사슬의 해체 혹은 재구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물론 이게 이제 기존에 이랬다라는 이야기도 방대하지만 사실 이거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려는 움직임도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만약에 또 이거 얘기를 다 못하면 또 다음 세션 이렇게 해서 조금씩 어떤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이 들어가는 세션은 또 생기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이런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약간의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카페들이 다이어리 판매나 프리퀀시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스타벅스도 그렇고 뭐 이디야나 그다음에 다른 카페들도 많이 뭐 커피빈도 그렇고 다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다이어리 좋아하시거나 새해 일기를 쓰시려는 분들은 많이들 이제 그런 거를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런 프리퀀시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소비나 비즈니스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 다른 이야기 할 때 이런 스타벅스의 프리퀀시나 혹은 그 사은품이 어떤 식으로 좀 영향을 주는지 살짝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점점 또 이제 커피를 많이 사 드시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올해는 특히 좀 친환경을 강조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살짝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이제 얘기를 좀 더 들어가서 이게 밸류체인이라는 단어가 줄이면 VC예요. 근데 그리고 고객 가치 사슬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가치 사슬은 회사의 기준으로 생각하지만 고객의 기준에서 가치 사슬을 생각할 때는 앞에 커스터머 C가 붙어서 CVC라고도 하거든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나 밸류에이션 얘기할 때 벤처 캐피탈의 VC랑 그 다음에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진행하는 어떤 벤처 캐피탈 같은 거에서 CVC라고 했는데 둘 다 좀 같은 용어가 등장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긴 해요. 인트로를 조금 얘기를 드리면은 사실 한 5년 전 정도 기사 보면은 이제 점점 여러 가지 구조의 디스럽션이 등장한다라는 기사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 디스럽션이라는 뭐 단어 자체는 원래 있었지만 비즈니스적으로 이런 어떤 밸류체인이라든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온 구조들이 점차 재구성된다라는 것이 몇 년 전부터 좀 활발하고, 오늘 얘기가 거기까지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디스럽션에 대해서 디커플링이라는 이론도 최근 몇 년, 2, 3년 좀 활발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점점 비즈니스 구조 자체를 재구성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게 왜 재구성을 해야 되냐, 혹은 왜 그 재구성을 하기 전에 나나 경쟁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냐 라는 것이 사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처음에 생각하시는 부분이실 것 같은데, 특히 이 어떤 경쟁사라는 경계가 모호해진 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무언가를 팔고 혹은 내가 만들고 어딘가에서 판매를 하거나 뭐 이제 마케팅을 하거나 브랜딩을 하거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누가 경쟁자인지가 굉장히 확실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예를 든 뭐 다이어리 예를 든 이제 스타벅스랑 이디야다 하면은 그 기업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디야가 생각했을 때 스타벅스가 경쟁자다라고 예전에는 굉장히 자신 있게 같은 분야의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워낙 디지털화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영역이 큰 곳들이 많죠. 예전에 이제 여러 번 예를 든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하고 있는 비즈니스 말고도 워낙 여러 분야에 손을 뻗고 있다 보니까 이 회사는 이걸 하는 기업이야 라고 하나로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만큼 경쟁사라는 경계가 모호해져서 그냥 얘도 쟤도 다 경쟁사처럼 됐어요. 그래서 사실 스타벅스의 라이벌이라는 경쟁사가 과연 정말 이디야일까 보다는 스타벅스의 경쟁자는 유튜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다른 세션에서 혹시 예를 들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집 밖으로 나가서 스타벅스에서 보내는 시간을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쓴다면은 그건 유튜브와 스타벅스가 경쟁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꼭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경쟁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나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분석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진정한 경쟁자 혹은 경쟁사가 누구이고 그 구조나 매출이나 수익이나 혹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이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고쳐보자, 구조화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라고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이제 새로운 관점이나 새로운 분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런 디스럽션이라는 파괴를 하거나 붕괴가 된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근데 그 파괴를 하거나 재구성을 해야 되는 대상이 기존의 몇십 년 이상 그 자리를 지켜온 개념들 중에 하나인 밸류체인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밸류 조금 요걸 다시 말씀드리면은 밸류체인이라는 개념은 계속 있었던 것이고, 이게 막 사실 엄청 새로운 건 아니에요. 들으시면은 여러분들도 그 단어는 둘째치고 아 이런 거구나라고 바로 공감을 하실 건데, 이 밸류체인에 대해서 디스럽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 기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경쟁사나 경쟁자가 누구인지 모호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나나 남을 더 자세히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개념에 대해서 새로이 되돌아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체인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계속 있었고 여러 기업들에서도 늘 너무 당연하게 접하거나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어떤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밸류체인이 뭐냐? 라는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겠죠. 가치사슬이라고도 하고요. 한글로 말하면 가치사슬이고 해외에서 이제 밸류체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근데 정의를 찾아보면 또 제가 늘 이 세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좀 어렵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NFT 찾으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렇게 써놓으면 아무도 모르기 쉽죠. 뭐 그래서 이제 이 각 세션마다 제가 조금 더 어떤 필요한 부연 설명이나 정의를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이제 밸류 체인이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이거 찾으면은 경쟁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경쟁적 지위를 파악하기 위한 모형이다 라는 식으로 보통은 나와요. 보통은 검색하면은 그렇게 밸류 체인이나 가치사슬이 쓰여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어렵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뭐 내가 기업에서 직접 전략을 세우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이제 막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거나 스타트업을 막 만들려고 생각하시거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검토하고 계신 분의 경우에는 당연히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은 시간축으로 그 다음에 그 기업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좀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예를 들면 보통의 사이드 프로젝트나 스타트업은 이 밸류 체인이라고 해도 너무 길지는 않은데, 길다는 의미는 만약에 좀 뭐 삼성전자라든지요, LG전자 같은 제조업이 있다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공정에서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마케팅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하는 식으로 좀 순서가 있어요. 연구 개발을 한 다음에 제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장에서 제조를 하고 나서 그 판매에 대해서도 다 그 회사 내에서 신경을 쓰죠. 물론 어떤 벤더사나 여러 가지 협력사라든지 그런 협업하는 곳들이 있긴 하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시간 순서대로 되고, 그 시간 순서들에 대해서 각 부서가 존재를 하는데, 그 부서들이나 혹은 업무의 내용이 조금 시간 순서로 화살표처럼 돼서 정말 사슬처럼 얽혀있는 그 구조가 가치사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이제 꼭 시간 순서에 하나지 않은 조직 관리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류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포괄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각각의 영역이나 분야가 시간 순서대로 사슬처럼 늘어져 있는 거를 밸류체인 혹은 가치사슬이라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슬이라는 체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만 보면 이게 뭐 마진을 분석하고 뭐 그 다음에 사슬 관리가 어떻게 되고 뭐 지원 활동이 이렇게 있다 뭐 하니까 조금 이게 복잡하게 여겨지실 수는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하고 그 다음에 연구 개발해서 제조하고 판매하고 그 이후에 어떤 고객 센터라든지 고객 관리 같은 부분들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게 밸류 체인 그 자체인 거거든요. 이거는 개념이 1985년에 나왔다고 해요. 정말 뭐 이제 한 3, 40년 된 그런 개념인데, 이게 나온 이유는 이런 어떤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뭐 만약 기획을 해요. 뭐 그 다음에 제조를 했어요. 그리고 제조를 한 제품을 판매를 하고 판매 이후에 어떤 뭐 유지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 쓸 때 각각이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치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치들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밸류체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하나 굉장히 독립된 게 아니라 서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밸류체인이라고 하나만 얘기해서 그 안에 모든 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공급자 밸류체인도 있고, 아니면 얘기 드린 것처럼 고객 관점의 밸류체인도 있고, 뭐 기업이나 유통이나 이런 식으로 종류라든지 생각하는 개념은 다양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늘 얘기하는 것처럼 비즈니스가 각 회사나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내용은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밸류체인은 이렇게 정리하면 돼는 아니고, 각 회사에서 혹은 각 기업이나 아니면 내가 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나 스타트업에 대해서 밸류체인을 만들게 되거든요. 보통은 근데 그러면 나는 큰 기업이 아니니까 밸류체인이 없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가 기획을 하고 마케팅을 해서 판매를 하거나 혹은 기획을 해서 제조를 한 다음에 판매를 하는 2, 3단계만 있어도 그걸 밸류체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제조를 해서 고객한테 가치를 제공하는 거랑 판매를 해서 고객한테 가치를 제공하는 건 조금 의미가 다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이 물건을 제공하는 그 순간이랑 어떤 제품이나 컨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후에 같이 줄 수 있는 정보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밸류체인이 꼭 큰 기업의 것만의 것도 아니거니와 그 내용에 대해서 각각이 고객이나 혹은 누군가한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밸류체인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약간 취지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막 어려운 개념을 통해서 뭔가 내 비즈니스가 있어 보여야 돼 이런 게 절대 아니라, 이 개념을 통해서 나나 경쟁사에 대한 분석을 해가는 게 앞으로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성할 때 도움이 되는 점을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이제 밸류 체인이나 가치 사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뭐 다른 곳에서도 많이 분석은 해놨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런 나를 막 단계별로 나누고 그게 어떤 가치를 고객한테 제공하는가 라는 거를 생각하는 그 과정의 목적은 결국 경쟁 전략을 세우기 위한 거거든요. 뭐 내가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컨텐츠 제작하고 있어 라는 것만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경쟁사나 경쟁자에 비해서 어떤 전략이나 지위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파악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좀 순서가 좀 정돈이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디스럽션이라는 재구성의 개념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전반부 지금 밸류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구매, 제조, 물류, 판매, 서비스, 그다음에 마진을 남기기까지의 모든 활동을 다 총괄하는 기업도 있는 반면에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도 뭐 이제 기업 전반에 대해서 경영을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뭐 인사 관리나 그다음에 재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간에 하나지 않고 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해서 하나의 기업을 이루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정리해둔 게 밸류체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정말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인사관리가 전반적인 거더라도 그걸 신경 쓰지 않으면, 팀 빌딩을 하지 않으면 어떤 구매나 판매, 제조나 판매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과도 결국 전부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라는 건 이야기를 드렸는데, 문제는 이러면 이 밸류 체인이나 가치 사슬을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냐라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은 있어요. 그걸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중에 이를테면은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는 활동들이 막 만약에 나왔어요. 뭐 제조도 하고 판매도 한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얼리를 직접 집에서 만들어서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조도 하고 판매도 하는 것이 나의 어떤 전반적인 밸류 체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각각의 활동을 쪼개보는 거예요. 근데 쪼갤 때 부가가치랑 비용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나? 아니면 그만큼 부가가치가 정말 큰가? 라고 분석을 해가는 게 밸류체인의 핵심이거든요. 예를 들면 만약에 부가가치라는 거는 내가 어떤 이제 노력을 들인 거에 비해서 굉장히 큰 가치가 창출이 됐다라고 할 때, 그게 비용이 별로 들지 않았으면 너무 좋죠. 그냥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정말 막 만약에 주얼리를 예를 들면 주얼리를 만약에 제작을 해서 판매를 했어요. 근데 판매를 할 때 굉장히 좀 그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박았어요. 그러면은 비용이 엄청 들겠죠.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다이아몬드를 하나 살 때마다 큰 너무 비용이 들어서 이 주얼리 판매 금액의 마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면 다이아몬드 예시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너무 비싼 보석보다는 적절한 보석이나 다른 소재로 바꿔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조겠죠. 이런 식으로 비용이나 부가가치라는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는 게 밸류체인이 갖고 있는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한 소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런 가치사슬이나 밸류체인이 얘기하는 거는 아까 결국 얘기 드린 것처럼 기업이 경쟁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다, 분석을 하기 위한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나 비용을 계속해서 분석을 해서 내가 내 사업을 효율화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경쟁사를 알아야 된다, 경쟁력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위해서 제가 이 밸류체인이라는 거를 설명을 한다라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내가 경쟁사를 이기거나 물론 경쟁자라는 그런 것들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지만 그래도 내가 사이드 프로젝트나 스타트업이나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면서 할 수 있는 차별화 중에 하나는 효율화인 거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잘 고민하거나 혹은 부가가치에 대해서 더 좋도록 만들거나 하는 과정들이 비용 대비 가치, 정말 뭐 약간 뭐 가성비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언뜻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을 높여가기 위한, 즉 효율화를 하기 위한 게 이 밸류 체인 혹은 가치 사슬이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밸류 체인 분석 말고도 브리오라는, 오늘 이거는 막 자세히 다루진 않지만 VRIO라는 또 비즈니스 분석을 하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이거는 막 그 지난번에 이야기 드린 스워시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크게 알려진 거는 아닐 수 있어요. 조금 비중이 다르기는 한데 이런 어떤 밸류 체인처럼 여러 가지 기업이 혹은 내가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하는 영역별로 요소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순서에 대해서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가? 그 다음에 희소성이 있는가? 모방하기 어려운가? 그 다음에 조직적으로 준비가 되는가? 라는 이 4단계를 영어로 순서대로 해서 VRIO 해가지고 이거 이따 용어는 오픈 채팅방에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음에 하나하나 답해가면서 내가 해야 되는 대처 방안을 생각하는 어떤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가 브리오인데 이것도 내부적인 나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기 위한 구조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브리오에 하나지 않고 이런 분석 도구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히 이런 밸류 체인이라는 걸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부적으로 뭘 갖고 있고 그게 그러면 추후에 경쟁사를 분석해 보았을 때 뭐가 더 경쟁력 있고 무엇은 비용이 들거나 부가가치가 적거나 하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그걸 맞춰서 개선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밸류 체인의 어떻게 보면 존재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존재 이유는 조금 거창할 수 있지만 결국 내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고객한테 가치를 제공하는지 정의를 해야 그거를 계속해서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늘 이런 이야기 할 때 같이 예시를 드는 게 꼭 큰 기업만이 아니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아까 주얼리를 제작한다든지 예시를 들면서 그 꼭 큰 기업만이 아니라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보통 이제 내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거나 사이드 프로젝트로 일을 할 때 이렇게 막 엄청 거창한 PPT를 만들고 무슨 분석을 하고까지는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내가 컨텐츠를 만든다고 해도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간이 있고 유튜브에 올려서 배포를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최소한 어떤 활동을 할 때 2단계나 3단계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물론 종이에 이쁘게 그리고 적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이거를 계속 하는 이유들은 조금 더 돈이 되거나 혹은 나의 뭐 발전에 도움이 되거나 내 포트폴리오가 돼서 내가 다른 스타트업 할 때 도움이 되거나 하는 식으로 결국 다음에 연결이 되는데
지금 내가 조금 더 사업을 잘 하거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잘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당연히 생각하는 과정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지금 이거를 바로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그걸 포트폴리오화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기업에 들어가거나 다른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거나 혹은 프리랜서로 뛰면서 다른 분들한테 내가 이런 경험을 쌓았다라고 할 때 분명히 이런 분석을 같이 제시를 할 수 있으면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가치가 있는 거여도 내 눈에 그 가치를 정확하게 이러이러해서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주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도 이거를 내가 되게 어려운 분석을 해야 되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당연하게 하시는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남들한테 더 잘 설명을 하거나 내가 더 추가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막 너무 이게 꼭 큰 기업만이 하는 내용이다가 아니라 정말 작은 나의 활동 하나하나를 생각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에는 뭐 제조도 그렇고 운영이라든지 물류를 투입하고 물류를 통해서 주문 처리를 하는 것들도 들어가요. 그리고 물류를 통해서 어떤 이제 운송이라든지 배송을 맡기죠. 내가 뭔가 제작을 하더라도 그거를 뭐 무슨 택배 이렇게 전부 의뢰를 해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고객한테 닿는 거고, 그리고 마케팅을 통해서 브랜드 평판을 구축하거나 더 잘 알리기도 하고, 그다음 그 이후에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만약에 유튜브를 운영하신다면은 댓글을 통해서 이제 어떤 고객이나 유저랑 소통하는 것도 그런 마케팅이나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위한 여러 가지 자원 관리나 뭐 인적 자원 관리나 아니면 구매 조달,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나 뭐 아니면 소재나 재료들이 있어 라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는 것들이 전부 결국은 가치 창출로 연결이 되고, 그 가치가 모이고 모여서 구조화되는 게 가치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밸류체인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분석하는 방법 중에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비용이나 부가가치를 통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 안에서도 사실 좀 방법이 되게 자세하게 나뉘는데, 오늘은 이제 이 분석 방법을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가기보다는 밸류체인이라는 개념이나 그다음에 그거를 디스럽션 한다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위주이기 때문에 좀 이 분석 방법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비용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비용 절감을 하거나 비용 개선을 하거나, 혹은 비용은 그대로더라도 어떤 활동이 더 중요하고 어떤 활동을 해야 가치를 더 내가 느끼거나 혹은 내 제품이나 컨텐츠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고객한테 느끼게 생각하도록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제가 중간에 차별화라는 개념을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결국 뭐 부가가치라든지요, 아니면은 가치 창출을 할 때 내가 이런 식으로 바꾸거나 혹은 개선을 하면 다른 경쟁사들보다 나만의 차별화가 생겨 라는 부분을 분석하는 것도 이 밸류 체인을 생각하는 분석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물론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해서 마케팅을 해요. 유통도 하고. 그럼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통틀어서 이거는 굉장히 가치가 있어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제조를 할 때에는 이런 식의 조금 더 고객이 봤을 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런 차별화가 있어. 뭐 주얼리면 주얼리라고 하고, 만약에 책을 쓰는 작업을 하신다면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가치를 조금 더 느끼거나 공감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거거든요. 뭐 어떤 꼭 제품을 막 다 만들어서 이제 눈에 보이고 손에 막 올려줘야 그것만이 서비스나 비즈니스가 아니라 정말 모든 어떤 수익 활동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내가 제공할 수 있나, 그리고 그걸 어떻게 차별화시킬 수 있나를 고민하기 위해서 밸류체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밸류체인이라는 가치사슬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뭐 차트도 사실 기업마다 굉장히 다르기도 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검색을 하신다면 특히 뭐 스타벅스 밸류체인 뭐 이런 식으로 유명한 기업들은 사람들이 알아서 또 다 막 분석을 해 두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사례를 몇 가지 소개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그 이제 디스럽션, 재구성이라는 걸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처럼 좀 알려진 기업들은 여기에 밸류 체인이나 가치 사슬은 이런 거야 라고 인터넷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스타벅스 예시를 좀 많이 오늘 뭐 저 커피 프리퀀시 얘기도 하면서 들었으니까 스타벅스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직접 느끼지 못하지만 이제 원두 재배를 하는 농장에서부터 거기서 커피의 원두를 가지고 점점 제조를 하게 되고요.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재료를 가지고 뭐 농장에서 구매를 하거나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각 스타벅스 지점으로 갈 수 있도록 중간에 관리를 하죠. 뭐 예를 들면 커피의 재료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운반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 내에서는 판매도 물론이지만 마케팅도 하고요. 정말 아까 이야기 드린 프리퀀시처럼 여러 가지 뭐 쿠폰 적립을 한다든지 마케팅을 통해서 같이 판매를 하고 그걸 통해서 서비스까지 진행이 돼요. 뭐 우리가 가서 마시는 그 과정도 물론이고 혹은 사이렌 오더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커스텀 음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닉네임을 불러주는 것들도 스타벅스 고유의 서비스이면서 차별화된 내용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럼 이런 내용들을 전부 엮어서 정리를 했을 때 이걸 이제 가치사슬이라고 하는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리고 제가 아까 유튜브랑 좀 비교를 했지만 이게 문화 공간을 우리는 팔고 있다라고 스타벅스는 보통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집과 사무실 이외의 제3의 장소라는 컨셉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스타벅스의 가치사슬 분석을 했을 때 기업 구조는 뭐 이제 직영 매장만 운영한다든지 근데 인사 관리는 그만큼 이미지가 좋지만 대신에 계속해서 재교육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 가치사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죠. 이거는 제가 얘기 드리는 스타벅스의 특징은 누구나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요 분석을 해서 이런 강점과 약점이 스타벅스에 있다. 그러므로 스타벅스 경쟁자는 이거고 스타벅스가 개선되려면은 뭐 사이렌 오더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아니면 커피의 맛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거를 밸류 체인이나 가치 사슬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해서 그럼 스타벅스라는 것이 결국 좀 더 전문적인 브랜드라는 컨셉이다라든지 제3의 공간이다라든지 아니면 도시적인 느낌을 어떻게 맛과 잘 어우러져서 낼 수 있는가 하는 공간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다, 컨셉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 가치 사슬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브랜딩이 점점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뭐 브랜딩 세션에서 밸류 체인 얘기를 하거나 하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보통 마케팅이나 브랜딩 얘기를 할 때 이런 어떤 자사 분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문제랄까 포인트는 사실 브랜딩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더라도요. 마케팅도 그렇고 이게 없는 것에서 갑자기 막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분명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강점들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거나 브랜딩을 하는 과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큰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밸류 체인 통해서 그게 브랜딩으로 연결되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작은 사이드 프로젝트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아직 대기업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분석을 안 해도 돼 라는 생각에서 강점이나 약점에 분석이 많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결국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하더라도 그런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왜냐면 내 강점에 대해서 브랜딩을 하거나 혹은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키면서 이런 약점도 이렇게 승화시킨 비즈니스야 라는 거를 얘기를 할수록 그게 굉장히 브랜딩에 도움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중요성보다는 뭔가 멋진 단어 아니면 사람들이 바로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장으로만 브랜딩을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 강점이나 실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 차별화 혹은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브랜딩에 녹아있지 않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제품이나 컨텐츠나 서비스를 써봤을 때 브랜딩을 통해서 생각한 이미지랑 그 다음에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면서 느끼는 이미지랑 갭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만족을 못하는 게 분명히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오늘 제목에 브랜딩이라는 단어나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넣지는 않았고 그게 밸류 체인의 막 엄청 가장 큰 목표는 절대 아니에요.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밸류 체인 분석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한 강점, 약점을 분석하는 것이 당연히 제조에도 혹은 어떤 판매나 이런 것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마케팅이나 브랜딩에 있어서도 나라는 것의 분석, 그다음에 경쟁사를 분석하는 데서 분명히 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기업의 어떤 이미지나 나라는 혹은 내가 프리랜서나 엔잡러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런 나의 분석과 브랜딩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것의 연결성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고 처음에 느끼실 수도 있지만, 물론 공감을 다 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 체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조금 유의할 거를 얘기를 드리면은, 분석을 할 때요. 결국 뭐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고객 가치가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결국 최종 소비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르는 프로세스가 이래라는 거를 길든 많든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제가 프라이싱, 가격 결정 전략 이야기할 때 수평적, 수직적 이런 개념을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도 수평적으로, 그러니까 동등하게 발생하는 어떤 흐름과 수직적이라고 해서 조금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 이걸 해야 저걸로 갈 수 있어 라는 식의 분석이나 어떤 개념이나 흐름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분석을 해보는 것도 좋고, 만약에 이거를 좀 생각은 해보고 싶은데 이게 정말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주변 분들이나 주변 팀원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오픈 채팅방에 올려서라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물론 본인의 어떤 노하우를 막 넣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특수한 어떤 시점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유효할까? 혹은 이야기한 것처럼 가치나 비용적으로 정말 이게 성립을 하는 모델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실 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 체인을 그래서 정말 구체적으로 분석할수록 내가 놓치고 있는 중간에 어떤 블랭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놓치고 있는 어떤 공백이나 혹은 정의되지 않은 사슬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나의 강점이고 이게 나의 약점이네 라는 거를 분석을 함으로써 오히려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더 포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하는 활동이 1, 2, 3, 4, 5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혹은 내가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1, 3, 4, 5 위주로 하고 있다면, 일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일을 만들면 1, 2, 3, 4, 5가 이렇게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받는 기획을 생각을 한다든지요. 사업 기획에 대해서. 아니면은 1, 2, 3, 4, 5 자체가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1, 2, 3, 4, 5 각 프로세스별로 더 개선을 하면, 예전에 이제 다른 프레임워크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강점이나 기회를 더 창출할 수 있고, 탐샘솜 같은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나 앞으로의 시장 예측에서도 이런 커다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정리하면서 더 투자를 받는 과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밸류체인 분석 안 하면 투자 못 받는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결국은 그런 투자 유치와도 이런 분석이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거를 유의점이자 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의 활동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가치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하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후반부는 이 밸류 체인이 디지털화 되어가는 과정이랑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럽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마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밸류 체인이라는 게 갑자기 디지털화가 되어가고는 있어요. 특히나 예를 들면 여러분이 물건을 직접 상점이나 가게에 가서 사던 것들이 더욱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건 이제 예전 디지털 마케팅에서도 그만큼 인터넷을 통한 구매나 마케팅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가중이 된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이제 어떤 밸류체인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판매를 한다, 상점에서 이렇게 고객이랑 어떤 접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런 가치가 창출이 된다, 뭐 상품이나 서비스나 컨텐츠에 대한 설명을 내가 직접 해서 더 그 가치를 느끼게 한다라는 것들이 예전에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온라인으로 모든 걸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더 난이도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죠. 왜냐면 공간이 없어도 내가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이점이지만 그 온라인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처음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결국은 그래도 어쨌든 다른 서비스나 다른 개념들에 대해서 제가 디지털화되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드렸듯이 밸류체인 자체도 예전보다는 굉장히 디지털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이야기 드리는 비즈니스 모델적인 이야기에 막 너무 깊게 들어갈 순 없지만 그 예전 같으면 직접 뭐 공장에 물건을 맡겨서 혹은 제조를 주문을 해서 그래서 뭐 샘플도 만들고 목업도 만들고 그래서 판매할 시제품도 만들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디지털화가 워낙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직접 그런 만들어주는 공장들이 있어요. 어떤 틀을 갖고 가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경우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재료들조차도 내가 예전 같으면 어떤 동대문에 가서 옷을 내가 판매할 옷이나 어떤 재료를 사오거나 했던 과정들이 있다면 그것도 많은 과정들이 사실 인터넷으로 옮겨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어주는 업체들도 많이 있을 거고 계속해서 그 틈이 생기거든요. 아까 제가 1, 2, 3, 4, 5 중에 1, 3, 4, 5를 한다고 한 것처럼 막 기업들이 이제 그 중간에서 에이전시를 만들거나 아니면 중간 거래 중개해주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나 어떤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1.5가 생기고요. 뭐 아니면 2.8이 생기고 이런 곳들의 과정이 생겨요. 그럼 당연히 나머지의 틈도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걸 비즈니스화 해가는 것도 비즈니스 모델의 한 가지 생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디지털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가치사슬,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것도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밸류체인이라는 개념이 1985년부터 생겼다라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그 가치사슬이라는 밸류체인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기업이나 어떤 주체적인 곳에서 정리를 해오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는 이게 글로벌 해지고 있죠. 모든 비즈니스들이.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 국내에서의 밸류체인, 가치사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해외와 어떤 뭐 무역이나 뭐 수출이나 혹은 구매 대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가치사슬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점들이 점점 변화하는 것도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부터 언급드릴 디스럽션이라는 재구성도 물론 있지만 글로벌하게 뭐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나라와 연결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그 상황들 자체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런 거를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도 코로나로 인한 변화는 분명히 있어요. 뭔가 초반에 좀 그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좀 주춤한 시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물류적인 부분은 회복은 됐지만 그 안에서 또 기업들이 이제 잘 나가는 상품, 잘 나가는 비즈니스 이런 개념들이 바뀌다 보니까 코로나에 의한 영향들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남은 시간은 아까 제가 몇 번 언급드린 것처럼 이걸 왜 해체하거나 재구성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디스럽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듯이 이 디스럽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거는 밸류체인이라는 가치사슬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결국 나의 경쟁자, 나의 경쟁사가 누구인가라는 경계가 모호해졌다라는 거를 아까 스타벅스의 경쟁자는 유튜브일 수도 있다. 왜냐면 내가 어떤 곳에 시간을 쓰느냐이니까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드렸고, 결국 그래서 나의 경쟁자 혹은 남의 경쟁자를 볼 때 이 밸류 체인을 그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밸류 체인이라는 게 단계도 많고 그 안에서 뭐가 더 가치가 있을지, 뭐가 더 비용이 좋을지라는 걸 생각하는 과정들이 생기는데, 이게 경쟁사랑 경쟁을 하려다 보니까 그 만약에 1, 2, 3, 4, 5라는 과정을 전부 거치는 게 비효율적인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비용도 한정이 되어 있고, 예전에 이제 다른 세션에서 얘기한 것처럼 막 몇십 년 전에는 비즈니스를 한다 하면 그냥 열심히 만들고 열심히 단가를 낮추고 해서 싸게 많이 팔면은
어떻게든 됐어요. 뭔가 비즈니스가 더 좋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는요. 근데 점점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단가만 낮춰서는 안 되고 고객이 원하는, 소비자가 원하는 개념들이 계속해서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원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점점 이 가치 사슬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사람들이 하게 된 거예요. 1, 2, 3, 4, 5만 가지고는 안 되고 혹은 3만 굉장히 특화해보자. 혹은 5에 대해서 조금 더 5.1, 5.2, 5.3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접근하고 1, 2, 3, 4는 버리거나 보류하자라는 개념들이 많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가치 사슬의 해체예요. 사실은 막 디스럽션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엄청 뭐 어려운 개념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재구성을 하는 게 점점 필요해진 건데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자꾸 예전이랑 지금 비교하는 거는 이 디스럽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온 지가 5년이 채 안 됐거든요. 일단은 유명해진 게요. 그 전에 누군가는 연구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가치 사슬을 조금 더 새롭게 나눠보자라는 움직임이 생기게 됐고요. 그렇게 해야만 경쟁사에 대해서 나만의 경쟁이나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1, 2, 3, 4, 5 계속 똑같이 하면은 단가를 낮추는 데서 한계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1, 2, 3, 4, 5 만들 때 나는 1, 2, 3, 4보다 5.1, 5.1, 5.3을 만들 거야 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경쟁사는 보통 1, 3, 4, 5만 하는데 내가 2를 넣을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디스럽션이라거나 재구성이라는 개념도 뭐 묶음과 해체라든지 분화, 뭐 확장, 축소 이런 식으로 개념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네, 이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시간은 오늘은 없겠죠. 아무래도 늘 그렇듯이. 근데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식으로 그 사슬을 다양하게 끊어서 새로 연결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게 가치 사슬 혹은 밸류 체인의 재구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재구성을 하기 전에 한 번은 사슬을 끊어야 되거든요. 존재하던 사슬에 뭔가 중간을 빼거나 아니면 끊은 다음에 새로운 사슬을 넣어서 연결을 하더라도 어쨌든 사슬이라는 거는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끊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디스럽션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밸류 체인의 디스럽션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워낙 늘 미국에서 해외에서 많이 이런 연구들이나 책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 디스럽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게 디커플링이라는 방법론도 나오고 있고 디커플링은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디스럽션이라는 개념이 좀 퍼지기 시작한 게 한 5년 정도 됐고 이 디커플링이라는 건 한 2, 3년 정도 됐는데 결국은 이제 디지털이라는 것도 고려를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려면은 가치 사슬을 조금 변화를 주거나 끊어봐야 된다라는 개념들이 많이 등장한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탈중개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꼭 중개자를 통해야만 기업과 소비자가 어떤 연결이 되고 그 안에서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 중개자 없이 직접 거래를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사슬을 없애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뭐 핀테크나 이런 것도 연결이 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랑 조금 반대의 개념처럼 보일 수 있어요. 플랫폼은 기업이랑 소비자를 중간에서 전부 이어줘야 되고 내가 없으면 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메리트로 보여주면서 내가 존재 이유를 갖는 그게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가치 사슬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걸 디스럽션하고 재구성하는 것에서 탈중개라는 개념을 넣는다면 일부러 그 중간에 중개자를 최대한 없앰으로써 비즈니스에 어떤 차별화를 두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모델을 파괴해서 더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 하는 게 디스럽션이라는 파괴라는 단어나 그거에서 새로 나온 이론인 디커플링 이런 식으로 되는데 다만 이 디스럽션이나 디커플링이라는 이 개념들은 꼭 경기가 좋거나 나쁘지 않아도 언제든지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좀 초점을 두고는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내가 1, 2, 3, 4, 5를 하지만 나만의 차별화를 위해서 5.1, 5.1, 5.3을 만들어 본다. 아니면 뭐 4.5를 만들고 2.8을 만들어서 뭔가 나만의 굉장히 독특한 서비스나 컨텐츠나
혹은 제품을 제공을 해본다라고 할 때에 이것들이 물론 각각의 개별로 봤을 때는 뭐 경기가 뭐 나쁘면 이게 더 잘 팔리고 안 팔리고 하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다만 이런 식으로 가치 사슬을 끊고 생각해 보는 것 자체는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가치 사슬을 재구성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될 수 있겠구나. 새로운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이 점점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 관련된 기업들도 원래는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요. 단순히 보통의 기업들은 아까 삼성전자나 이런 거 제가 얘기 드렸는데 처음부터 기획도 하고 제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구매, 판매, 그다음에 뭐 마케팅하고 하는 과정들을 전부 그 혼자서 했어요. 대부분의 큰 기업들이 그랬어요.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 기업들이 여기 셀러로 등록하면은 우리는 판매만 도와줄 거야 라는 식으로 새로운 가치 사슬을 정의를 하고 나서 그게 잘 됐다는 예시가 사실 이런 재구성할 때 사례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 전에는 혼자 다 했어요. 기업들이 뭐 큰 기업들의 경우이지만 근데 그러지 않고 아마존처럼 우리 만들지 않아. 그냥 판매만 중개해주고 판매만 도와줄 거야. 우리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셀러들을 모아놓으면은 그 안에서 그냥 구매만 하면 돼 라는 식으로 모든 가치 사슬 중에 하나만 택한 거거든요. 1, 2, 3, 4, 5 중에 4만 택한 거죠. 근데 오히려 그 4에 집중하고 1, 2, 3, 5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더 폭발적으로 이 서비스가 진화된 것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 그 사를 위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제 예전에 아마존이라는 거에 대한 세션도 있었지만은 그 안에서 뭐 환불을 더 확실하게 한다든지 이 사람이 뭘 좋아할지를 분석해서 알려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 4가 4.1, 4.1, 4.3 이렇게 구체화가 됐기 때문에 아마존이 더 비즈니스를 잘 했다고 평가를 받는 부분들도 있어요. 물론 아마존의 이름으로 생산이 되는 제품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저는 삼성전자 아무런 그런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 어떤 기존의 기업처럼 모든 걸 직접 만들어서 직접 판매까지 하려고 했다면 아마존이 과연 지금처럼 클 수 있었을까? 라는 것들에 대한 개념이 많이 소개가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의 재구성이라는 게 단순히 뭐 나를 분석해보자가 아니라 정말 그 비즈니스만 추구를 했을 때 더 좋아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구성을 생각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럽션이라는 단어나 뭐 디커플링이라는 단어에서는 보통 시장을 뭐 파괴해라, 연결고리를 끊어라 이런 식으로 조금 뭐랄까요 자극적인 단어를 쓰긴 하는데 그게 의미하는 거는 결국 어떤 특정 가치 사슬, 특정 가치를 내가 특히 제공해서 차별화를 한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아마존 외에도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의 예시로 많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은 내가 비디오를 빌리러 가서 그 다음에 그걸 대여를 한 다음에 그리고 시청을 해요. 시청을 한 다음에 또 그걸 다시 반납을 하러 가죠.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넷플릭스는 디지털화를 통해서 구독을 한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냥 그 중에 내가 구매하고 보면 끝나요. 그런 식으로 그 보통의 비디오 서비스들을 하던 곳들의 많은 가치 사슬들을 분리를 해서 특정 시점의 것만 뽑아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막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얘기를 하면 거기도 역시 큰 기업이고 제품이나 컨텐츠를 만들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까 초반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게 작은 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분명 내가 하는 활동을 단계별로 나눌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특화를 시키거나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이런 디스럽션이나 디커플링이라는 이야기를 좀 소개를 드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디지털화 외에도 여러 가지 모바일로 좀 더 구매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를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모바일에서도 점점 내가 보고 결제하고 클릭하고 내 정보를 입력하고 하는 과정들이 점점 더 세분화가 되면서 더 그 어떤 시간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차별화라는 시점에서 나를 더 편리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게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막 가치 사슬을 완전히 파괴하는 건 아니죠. 정말 그 사슬을 한번 끊고 재구성하는 것 뿐인데 그런 걸 통해서
고객한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가치나 더 좋은 신뢰를 제공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떤 식으로 틈새를 집중 공략할까? 아까 제가 막 2.8, 4.3 이렇게 0점 몇 단위로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숫자 사이사이의 틈새라고 한다면 그 틈새를 어떻게 공략할지를 생각하는 것들이 중요하기도 하고, 워낙 사실 어느 정도의 비즈니스는 큰 기업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틈새를 찾아서 내 새로운 스타트업을 고민을 해야 되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이런 틈새를 공략하기 위한 점이라는 점에서는 기존의 다른 기업들이 하는 가치 사슬을 내가 조금 끊어본다는 개념으로 새롭게 생각을 한다면 거기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스타트업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가 특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린 거를 조금 정리를 드려보면은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할 건데, 혹시 궁금하신 거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픈 채팅방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얘기는 그래서 이제 밸류 체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밸류 체인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오늘 처음 언급한 건 아니고, 그동안 프레임워크라든지 아니면 사업 기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과정, 이런 걸 이야기 드릴 때 여러 번 밸류 체인이라는 단어 자체는 썼었는데, 이게 비즈니스 모델 분석하는 데에도 결국 꼭 등장을 하고요. 오늘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어떤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뿐만이 아니라 뭐 스타벅스도 그렇고 여러 기업들에서 또 물론이고, 나만의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를 처음에 얘기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인트로에서 뭐 스타벅스나 이런 이 프리퀀시 아이스 브레이킹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만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이런 어떤 경쟁사라는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게 최근의 일이 아니라 한 몇 년 전부터 이미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시작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밸류 체인이나 가치 사슬이 결국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좀 정의를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걸 단순히 가치 사슬, 밸류 체인 이렇게 검색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로 쓰여있는 경우가 많은데, 뭐 경쟁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뭐 이걸 향상시키는 지점을 찾는 행동이다, 행동을 정의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기업이 하는 활동들을 시간축으로도 쭉 순서대로 정리를 하고 그 외에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들도 같이 생각을 했을 때 그것들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사실 블록체인 얘기할 때도 사슬 개념을 얘기하긴 했는데, 이거는 고객한테 결국 제공하는 가치를 사슬 형식으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밸류 체인 혹은 가치 사슬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이야기를 드렸고요.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이 1985년에 제안을 했다, 뭐 이런 좀 역사적인 부분도 이야기 드렸는데, 결국은 이 개념을 통해서 나라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경쟁자는 경쟁사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수단으로 이용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분석 방법 중에서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나의 활동들, 뭐 내가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한다, 마케팅을 한다라는 두세 가지 이상의 활동이 있을 때 이거를 부가가치랑 비용으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어요. 가치를 제공 많이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아니면 비용은 적게 드니까 이대로 유지를 하거나 강화를 하면 더 나한테 수익이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효율화, 비즈니스를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는 개념이 필요한 거다라는 거를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브리오라는 기업의 비즈니스 분석을 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같이 잠깐 간단히 소개를 드렸고, 이건 이따 오픈 채팅방에 써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중반부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가치 사슬이라는 게 왜 존재를 하는지, 그리고 비용이나 가치에 대해서 차별화를 시키려면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특히 차별화라는 개념을 했을 때 너무 막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이 할 수 없는 가치 창출이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도 생각하고 그런 사슬로 나누어서 쪼개서 생각해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기 위해서 스타벅스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업 전반적인 어떤 강점이나 약점도 있는 반면에 원두를 가져다가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커피를 만드는 재료들을 가지고 각
스타벅스에 운반을 한 다음에 거기서 판매도 하고 영업도 하고 마케팅도 하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보면은 뭐 사이렌 오더라든지 아니면 닉네임을 뭐 불러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죠. 그런 게 강점도 있고 어떤 약점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과정이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서 동시에 제가 강조를 드렸던 거는, 이런 것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기업의 브랜딩과도 연결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보통 마케팅이나 브랜딩이라고 하면 그것만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나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이나 강점이나 약점을 분석하는 걸 통해서 그 안에서 결국은 그게 어떤 식으로 브랜딩이 될지 생각을 하는 과정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그 스타벅스 예시 말고도 사실 다른 예시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인터넷에도 있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어떤 보고서가 있으면 공유를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 이제 실제로 이거를 재구성하는 게 어떤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디스럽션의 개념으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디스럽션이라는 게 파괴나 붕괴 이런 단어이긴 한데, 그게 막 나쁜 뜻이 아니라 정말 사슬을 한번 끊고 재구성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안에서 물론 이제 밸류체인의 디지털화도 있고 글로벌화도 있지만, 그런 새로운 개념들 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가치에 대해서 혹은 어떤 영역에 대해서 탈중계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기존에 없던 걸 창출하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 2, 3, 4, 5가 있지만 뭐 2점 몇, 3점 몇 이런 걸 창출하거나, 아니면 5에만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1, 3, 4, 5가 있었는데 2를 내가 발굴하거나 하는 과정들이 이 디스럽션 혹은 디커플링이라는 이론이나 개념이다라는 거를 좀 소개를 드렸고요. 이 디커플링이나 디스럽션에서는 또 다른 세션이 좀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구체적인 이런 재구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다만 아마존이 모든 작업을 하지 않고 구매가 아니죠. 판매에만 집중을 하거나, 넷플릭스도 고객들이 비디오 시청하는 서비스에서 한 단계만 하면 되도록 고쳐주고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일어났다라는 거를 많이 평가받고 있다는 걸 얘기 드렸고, 그런 것처럼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너무 크게 거창하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다 잡는 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지만 부족했던 거, 혹은 기존에 존재를 하면서도 그 안에서 내가 찾아낼 수 있는 틈새 시장 같은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결국은 스타트업이 가져갈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같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들이고요. 물론 이게 이제 좀 내용을 1시간이다 보니까 전부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또 오픈 채팅방으로 이야기 드리고, 여러분들도 또 저 말고도 또 다른 전문가분들도 방에 많이 계시니까 같이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레몬룸은 평일 7시에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겨울도 겨울이지만 제가 좀 슬슬 재택이 아니게 될 수도 있어서 요 시간이나 요 내용이나 구성은 조금 변경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스케줄 관련된 것도 오픈 채팅 통해서 제가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런 스케줄이나 전체 내용은 저나 클럽을 팔로우 하시면 안내가 갈 거고, 클럽하우스는 요즘 클립 기능이 있어서 30초간 녹음이 되니까 그런 것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밸류체인을 기본으로 하는 이야기를 얘기 드렸고요. 8시부터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다양하게 비즈니스가 변화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재구성 혹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이런 걸까? 라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른 시간부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모티콘 날려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카카오 클럽하우스에서 동시에 이야기 드렸고, 다른 또 자세한 이야기들은 오픈 채팅에서 뵙겠습니다. 금요일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주말 또 이제 추위 조심하시고, 이제 코로나 얀센 맞으신 분들은 2차 또 다른 거 맞으시는 걸 지금 신청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건강 유의하시면서 오늘 하루 끼니 챙겨 드시는 좋은 하루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이게 아침 일찍부터 다들 좀 고생하실 것 같지만 또 좋은 하루 되시고, 방은 이대로 닫을게요. 닫겠습니다. 3, 2, 1